자,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수분해라는 게 뭔지, 어떻게 푸는 건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인수분해라는 건 무엇일까요? 인수분해라는 거의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걸 말해요.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.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i를 인수분해를 해서 하면 x-1과 x-2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형태로 바꿔주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해요. 자, 곱 형태로만 나타나야 되고요. 만약에 내가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형태로 나타냈다.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에 더하기 6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항식이 아니라는 거죠.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다항식이라고 인수분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소인수분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항상 끝까지 인수분해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 x제곱 더하기 6x라는 식을 x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줘서 2x 플러스 6 형태로 끝나면 이것 또한 인수분해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나느냐? 이렇게 항상 공통인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뽑아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즉,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바로 공통인수 찾기예요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ma 더하기 mb는 m 곱하기 a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입니다. 그리고 개념 쪽에서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주셨다면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전개라고 하는데 이때 곱셈 공식을 이용하죠. 그러니까 그 곱셈 공식이라는 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 또한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볼 건데요.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이번 개념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, 어떤 순서대로 푸는가에 대해서만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수분해 공식에 만약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식의 특징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, 공통 부분이 있을 때 큰 덩어리가 보여서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공통 부분을 치환하여 인수분해하는 걸
확인하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식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이런 형태로 나타날 때는 1번처럼 공통인수로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덩어리들을 하나의 문자로 x제곱 더하기 x라는 애를 치환하여 이 식을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이렇게 바꾸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.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원래대로 형태를 바꿔주어야 되고요. 이렇게 바꾸었을 때도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항상 인수분해가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?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오는 문제가 괄호 4개의 곱에다가 하나의 다항식을 더한 형태. 이럴 때는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하고요.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두 개씩 묶느냐? 자,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8 이런 식이 되어 있다면 이건 인수분해가 된 상태가 아니죠. 그럼 이 식을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치환을 할 건데 묶을 때는 항상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묶어서 전개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묶어주면 공통 부분이 생기냐면 1차 항의 개수의 값이 서로 같도록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한다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와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두 수의 곱 형태로 나타낸 두 공통 부분이 생겼죠. 그렇게 공통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5x라는 값을 치환하여 식을 전개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. 그러면은 두 다항식의 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치환하는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 외에 한번 추가적으로 또 확인하겠습니다.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어요.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개수들이 모두 4제곱, 제곱 이렇게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. 그럼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첫 번째, 그냥 일반적으로 개수를 확인해서
해서 이 개수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많이 보던 개수들이다 라고 한다면 x제곱이라는 애를 하나의 덩어리로 치환한 다음에 치환을 하면 라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텐데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과 어떤 특정한 다항식의 다항식의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완전 제곱식의 과 다항식의 제곱 형태가 돼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. 문제풀이에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 문자가 여러 개인 복잡한 식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는데 그 문자를 어떤 문자를 선택하느냐?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택해서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. 그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공통부분, 공통인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한 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각 항을 인수분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통 인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곱셈 공식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식들이 나옵니다. 자, 마지막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자,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인수정리라는 거는 우리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확인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, 인수정리라는 건 뭐예요? 나머지가 0이니까 즉 어떠한 다항식을 하나의 1차식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. 그래서 이때 f 알파가 0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f 알파가 0이 나올 수 있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요. 그럼 그 알파는 어떻게 찾느냐? 알파를 찾는 방법은요.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대입하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양수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양수와 음수를 각각 대입을 해봐서 그래서 최고차항의 그래서
나머지가 0이 나올 수 있는 그 식의 값이 0이 나오는 거를 찾아주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떠한 다항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으로 인수분해 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을 전개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더하기 abc가 있을 건데요. 이 abc라는 다항식의 상수항의 약수를 확인해 보면 a나 b나 c나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c, 그 다음 AB 또는 BC 또는 CA 또는 마이너스 AB, 마이너스 BC, 마이너스 CA, 그 다음 ABC와 마이너스 ABC,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. 더 중요한 포인트는 1도 돼요. 1은 모든 항의 약수이기 때문에, 그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은 항상 먼저 식용을 써봐야 합니다. 그래서 1이 안 되면 A를 대입하는 순간, 혹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순간 딱 인수가 인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걸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셔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됩니다.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인수분해 개념에 대한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